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를 실행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격자 모양의 그리드가 배경화면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의 설계사들은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리드를 끄거나 켤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F7번입니다. F7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바탕에 있는 그리드가 사라졌죠? 다시 나타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F7번을 다시 눌러보시면 그리드가 켜졌습니다. F7번이 그리드를 켜고 끄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F8번은 라인을 그릴 때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의 단축키는 L입니다. 키보드 L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치시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은 스페이스바를 많이 누릅니다. 밑에 보시면 스페이스바하고 엔터키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키를 누르셔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실행과 재실행, 적용과 재적용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자, 그럼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종료를 해줍니다. 다시 그릴 때는 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난 명령을 다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기 때문에 선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한번 찍었습니다. 이번엔 스페이스바가 아니고 ESC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령 데이트 진행되고 있는 것이 멈춥니다. 자, 여기 ESC 부분이죠. 선택과 현재 명령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라인은 L을 이용해서 금방 쉽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L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를 치게 되면 바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8번 직교 모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수평으로 나란하게 수평으로 0도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고 옆으로 쭉 갈 수 있게끔 F8번 키를 눌러주면 수평으로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자, ESC나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ESC를 누르니까 그 다음 명령은 사라졌습니다. 자, 배경화면에 지금 그리드가 켜있죠? F7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드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로 직각 방향으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한 방향으로만 선이 그려집니다.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든지 ESC키를 누르게 되면 이 명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택 명령이나 그 다음 명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C입니다. 서클이라 그러죠? 자, 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곳이나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원이 그려집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시 한번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선이 만나는 이 중심, 교차하는 부분에 센터를 놓고 그려보겠습니다. 교차하는 부분에 갔더니 직교 모드가 표시가 되죠. 거기서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은 렉탱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REC입니다. 단축키가 REC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한쪽 모서리를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지나간 명령을 쓸 수 있죠. 자, 한쪽 모서리를 클릭하고 쭉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못깎기와 못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렛의 약자입니다. 필렛은 R이라고도 하고 이 끝부분이 라운드로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FIL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필렛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끝 모서리가 살짝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도면의 수정 메뉴에 있는 필렛입니다. 자, 이 필렛을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필렛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부분에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곳 R을 입력해도 되고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을 입력해 줘야 되거든요. 얼마의 값을 입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림이 크기 때문에 작지만 이렇게 10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을 크게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이니까 FIL을 입력하셔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입력해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로 선택을 해주고 다시 R을 입력해야 되니까 R하고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눌러줘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5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나 스페이스바인데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값을 입력했을 때는 엔터키가 좋습니다. 엔터키를 치게 되면 자,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선택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아주 크게 R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챔퍼입니다. 챔퍼는 못닥이라고 하죠. 날카로운 모서리의 끝부분을 경사지게 해서 잘라내는 것을, 갈아내는 것을 못닥이라고 합니다. CHA입니다. CHA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거리, 이 D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D를 클릭하시든가 값을 입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50을 입력하고 한 번 더 엔터를 쳐주시면 두 번째 거리를 또 요구하거든요. 두 번째 거리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값이 똑같다고 하면 50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50이 또 떴죠? 그럴 경우는 엔터키를 쳐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모서리 R을 그린 것처럼 요번에 또 선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렇게 했더니 같은 거리로 요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로 50mm씩 잘라주게 됩니다. 이게 챔퍼입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우스에서 가운데 스크롤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그냥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화면이 커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몸쪽으로 살살 당기면서 굴려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화면에 꽉 차는 그림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두 번 눌러주시는 겁니다. 휠 버튼을 두 번 더블 클릭해 주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당겨주시면 화면이 작아집니다. 앞으로 밀어주시면 커집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마우스를 내시고 스크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화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를 내시고 가운데 스크롤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손가락을 띄시면 안됩니다.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화면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시키고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위치해 놓고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부분을 확대시키고 싶다. 그럴 경우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근처에 와서 그냥 마우스 휠 버튼을 앞으로 굴려서 확대시키는 겁니다. 물론 줌 기능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좀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와서 그냥 그 부분을 몇 번 앞으로 이렇게 쓱쓱 밀어주면 커집니다. 커졌다 작아졌다. 지금 마우스 십자선이 움직여서 위치한 부분이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적당한 크기로 화면을 채워 놓고요. 그 다음 단축키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은 한 개를 선택한다. 자, 보십시오.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 개만 선택되죠.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감싼 것만 선택한다.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왼쪽 편에 있는데 클릭을 한번 하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 갑니다.
쭉 해가서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탁 해주면 완전히 감싸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와 이 직선만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교차되어 있는 직선은 살아있죠. 이것은 그 오토캐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는데 왼쪽에서 드래그, 그 다음에 스친 건 모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자, 왼쪽 편에 있는데요. 이제는 다 감싸질 않고 한 부분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지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요 위까지 감싸야 되는데, 자, 여기 이쯤에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보시면 요 교차되어 있는 선은 완전히 감싸지고 있는 상태고, 동그라미와 네모, 직선과 여기 있는 네모는 부분만 지나갔습니다. 왼쪽 여기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 다 선택이 됐습니다. 오토캐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스친 것만 선택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다 선택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ESC를 누르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ESC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A를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이 화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전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컨트롤 A는 조심해야 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다 지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ESC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선택된 거를 해제시켰죠. 그리고 지금 보면 딜레트 명령을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딜레트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A를 눌러서 딜레트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는데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Z를 눌러 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설계를 계속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면 화면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R을 누르게 되면 화면을 다시 그려줍니다. R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은 리드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쓸 일은 없겠지만 R보다 더 강력한 게 R2입니다. R2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도형들이라든가 치수,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재계산을 해서 처음부터 새로 그려줍니다. 화면을 완벽하게 새로 바꿔주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R2를 쓸 때는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그냥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아이콘을 선택해서 그릴 때 썼던 명령 중에서 탭키가 있었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었죠. 예를 들어서 뭐 200 입력하면 200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선을 그리는데 현재는 수평으로만 움직이니까 수평 치수 값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표시됐습니다. F8번 키를 누르게 되면 직교 모드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보시면 직선의 길이와 한계가 되어 있죠. 현재 41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치수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다른 강좌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처음에 직선 값은 60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탭 키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 탭, 캡스 버튼 위에 있죠? 탭 키를 눌러주게 되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0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명령을 취소해주면 이 직선은 수평에서 30도가 기울어져 있고 길이는 600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각도와 길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그럼 라인을 그릴 수 있죠? 점을 먼저 하나 찍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길게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20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2000 해서 2000을 입력하고 탭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각도 여기에서 80도를 입력하게 되면 80도가 기울어진 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전체를 선택해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Ctrl A, 딜리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단축키를 이용해서 선과 원과 사각형을 빨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알리시입니다. 알리시 입력하고 자, 첫 번째 점을 찍고 다른 점을 찍습니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C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중심점을 찍고 바깥으로 당겨서 원을 완성합니다.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L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원하는 점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가서 만약에 이 정도로 각도가 필요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 5000이라든가 이런 값을 입력하고 탭키를 누른 다음에 35도 이렇게 해서 35도가 기울어지면서 5000인 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올려놓은 단축키는 설명 부분이라든가 블로그에도 올려서 참고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